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0.08%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8월 11일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간 이후로 오늘이 7일차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내일까지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최초 판단일을 가져가는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해제시킬 수 있는 이 요건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체크를 해봐드리면서,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윗구간에서 버텨주면서 변동성을 줄여가고 있는 구간인데,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4일차에 매수할 수가 있었고, 투경 매매법을 또 다뤄드리면은 너무나도 지겨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투자 경고 매매 패턴 말고 지금 대한광통신을 억누르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대한광통신을 무섭게 내리깔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네이키드 숏 전략인지, 아니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공매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면서,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이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이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것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까지 영상에서 하나하나 짚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미친듯이 올라가는 이런 끼가다분한 종목인데, 앞전처럼 이런 시원한 상승세 한번 가보자, 신고가 뚫어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 데로 가면서 개인분들께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개인분들이 21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이렇게 무섭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광통신 조금 올라오네요 라고 하면서 이런 분들의 매도 폭탄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최초 판단일이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8월 25일 예정으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8월 18일과 8월 3일 두 날짜가 지금 떠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5일 전날보다 몇 퍼센트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45%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5일 전날보다 75%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종가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5일 전날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8월 1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 8월 18일에 종가가 얼마였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12,89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12,890원 곱하기 얼마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1.45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18,690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오는데, 일단 1차적으로 18,690원이라는 가격을 먼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15일 전날의 종가인 바로 이 8월 3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75%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8월 3일 날은 바로 이날 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가가 1,250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9,250원 곱하기 1.75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것을 한 번 더 적어 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요건인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좀 해봐드려야 되는데,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이 8월 11일 날 있었던 바로 이날 장대 항목이 나왔었던 날의 종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14,040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럼 이 세 가격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건이 붙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 날에 해제됨이라고 되어 있는 조건값이 달려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격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보다도 낮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 있는 이 가격 18,690원보다 낮다라고 해서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가격 얼마 여러분들? 14,040원. 이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8월 10일의 종가, 바로 이때 당시 이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있어야지만이 투자 경고가 해제될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구간에서 머무르면서 만약에 내일도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짝 조정을 보여준 다음에 20선 최대한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특히나 이 기준봉으로 볼 수 있는 기준봉의 하단부 시가 라인을 최대한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슬쩍 상승을 또 줍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있었던 구간에 바짝 갖다 대놓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은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저가, 최고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 대놓은 다음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었던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전에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가 여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바로 직전까지 바짝 갖다 대놓은 다음에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바로 22%짜리 장대 양봉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 무엇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쏘기 전날부터 야금야금 들어왔었던 상황,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조정 주는 척 하면서 슬금슬금 받아먹고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22%짜리 장대 양봉에서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그 주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1번 시나리오로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최고가 언더에서 갖다 대놓은 다음에 해제시켜 놓고 올라가는 케이스에 대해서 1번 시나리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주가 상승시키면서 수년시키는 패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원이콜링스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원이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이날에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는 최초 판단일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양봉을 세워주면서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를 그냥 찍어버렸죠. 자,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미세하게 그 다음날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긴 하지만 종가가 더 올라가 있죠. 계속 올라가다가 바로 이때 딱 20원 차인가로 해제를 시켜놓고 그 다음날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상한가를 박아버렸죠. 자, 이렇게 만들었었던 그 주체 자체가 누구라고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외국인들이 이때 한번 물량을 질러봐주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만들어 내봐줬었던, 그러니까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원이콜링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턴 자체가 분명히 열흘 차이에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씩 계속 수년시키다가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종목이 원이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패턴은 우리 기술에서도 나타났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도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진행이 되다가 수년시키다가 해제시켜 놓고 날아갔었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패턴을 크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요일날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든지 아니면 해제시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바람에 수년시키든지 간에 대한광통신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주체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의 구간에서 좀 많이 팔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분명하게도 프로그램이 4일 연속 매도를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유 비중이 야금야금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폭발적인 매수를 질러봐줬었던 그 주체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의 주도 하에 올라갈 확률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의 공매도까지 우리가 같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수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던 최근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언제부터를 좀 봐주시면 되냐면은 이때 당시에 보시면 120억 정도 쌓여 있었던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의 구간에서 거의 280억 가까이 쌓여 있는 부분까지 지금 공매도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수치인 이유가 뭐냐면은 5월 12일 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5월 12일 날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5월 12일부터 시작해서 5월 14일까지 해서 어마무시한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었을 때가 250억에서 300억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매도로 짓누르고 있었던 세력들이 가장 고점에서 들고 있었던 그 물량만큼을 지금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사실 공매도가 가장 기승을 부렸었던 구간은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무려 600억까지 늘어났었던 적이 있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600억까지 늘어났었던 때는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6월 16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16일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때 당시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공매도가 세게 눌러버리면서 주가가 쭉 빠졌었던 대한광통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얼마나 많은 공매도를 들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
분들 입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만한 종목으로 LG CNS의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LG CNS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7조짜리 회사예요. 7조짜리 회사인데 공매도를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냐면 보시다시피 278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28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대한광통신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가 280억 정도가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LG CNS 시가총액이 얼마? 7조짜리 기업에 280억 가까이 있는 상황.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1조 9천억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조에 280억의 공매도를 가지고 있고 대한광통신은 그러면서 LG CNS 같은 경우에는 7조에 280억이기 때문에 누가 더 공매도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광통신의 비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숏커버가 터지는 순간에는 정말로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숏커버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공매도로 주가를 억누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가가 내려가야지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공매도로 억누르고 있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다시 한번 이 억누르고 있었던 주체들이 빌려갔었던 주식을 갚기 위해서 매수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매수를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숏스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숏커버 같은 경우에는 슬금슬금 다시 한번 매수해서 상환하는 것이 숏커버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간 그 대차 잔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매수가 들어오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시면 쉬운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주식을 한 100억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어마무시한 주식 수를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면서 급하게 매도를 결정할 때 시장가로 던져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10,000원에 있는 현재가에서 다 팔 수가 있습니까? 호가에 10,000원에 쌓여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진짜 당장 빠질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요? 급하게 매도 시장가로 때리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호가 무너지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손실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요것과 마찬가지로 요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공매도 숏커버, 숏스퀴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득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그 판단하에 급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숏스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숏스퀴즈가 무섭게 터질 수 있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G CNS는 7조 대비해서 280억,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2조 대비해서 280억 가까이 공매도 잔고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엄청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질 수 있는 그 명분 자체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미국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이 어제장에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 주면서 오늘도 윗구간에서 버티고 있는데 어제 몇 퍼센트 정도 올랐어요 여러분들? 9.8% 정도 올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쪽이랑 엮이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마벨 테크놀로지고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도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원으로 환산을 해보시면은 시가총액이 293조짜리로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마벨 테크놀로지 뿐만이 아니라 코닝 같은 종목들도 지금 코닝 같은 경우에도 185조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코닝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주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대한광통신 같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광통신 종목들도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이유가 대한광통신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이유 자체도 무엇이 코닝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왔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와주는 날에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무섭게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한광통신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올 2분기 영업이 9억 아니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2조짜리 회사가 영업이 9억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캡 아메리카 인수하고 설비 투자 열심히 했었던 이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처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방점을 어디다 찍어야 된다? 흑자 전환 성공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대한광통신이 2월에서 6월까지 해서 무려 매출이 6.3배 가까이 폭등했었던 종목인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엇에 대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들어
기존 라우터에 이어서 AI 데이터 센터까지라고 하면서 미국이 중국산 광 트랜시버를 퇴출 타진을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이슈가 계속 부각된다고 했을 때는 미 하이퍼스케일러에다가 공급을 얼마 전에 했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의 입장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다음 분기 보고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선반영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대한광통신이 아마 제 기억으로 이때쯤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6월 달쯤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대한광통신이 그렇게 매출이 몇 배씩 상승해서 그게 후반영이라고 하면 이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주가는 떨어져서 이미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다, 이 논리라는 건데, 이번에도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그 분기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대한광통신 먼저 상승세를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고,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공매도 쇼스키즈가 터지면서 무섭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단순히 매수 포지션만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위에 구간에서는 공매도로 이 윗구간을 막아놓은 다음에 위에서 공매도를 체결시키고 끌고 올라오고 있었던 매수로 들어갔었던 현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공매도의 이득까지 극대화하면서 챙겨가는 게 외국인들의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이 연출될 때 분명히 공매도 잔고는 또 미친듯이 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을 갑자기 패대기를 쳐버리는 순간에 현물에서 팔고 공매도 위에다 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전처럼 갑작스러운 하락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무섭게 쏟아져 나오는 외국인 비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순간에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한광통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매도를 잡아가셔야 된다고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5월 12일 날에 대한광통신을 매도 타점을 이미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인데,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3,5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 최고가를 찍었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을 이 영상에서 한 30번 정도 말씀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인데, 그 이후로 쭉 빠졌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이때 당시 이 대한광통신을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에 대한광통신을 28,550원 구간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쭉 빠졌었는데, 최근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공매도를 윗구간에서 쌓기 시작하는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 거래량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주가를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윗구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 공매도를 쌓아놓고 나서 한번 현물을 팔아주면서 엄청난 하락을 만들어내겠구나, 예측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도 타점 안내를 정확하게 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 정확하게 문자로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구독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얘가 이 채널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 문자로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바로 이 로봇 종목을 한 종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 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구간 너무나도 지루한데라고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어떻게 노려볼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도를 가져가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인데, 여기 지금 최대 매물대로 찍혀있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물리신 분들께 이제 본전이 오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딱지가 나서 매도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을 이용해서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되 어디 위를 좀 지켜주되, 보시다시피 21선 위를 지켜봐주되 한번 내리깔면서 털어봐주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차트 패턴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 어쨌든지 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때 당시에 어마무시한 매도세를 쏟아낸 이후로 이때 당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었죠. 자, 그날 이후로 6월 1일부터의 수급 데이터까지 같이 체크를 해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대한광통신을 가장 많이 매수한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체크를 해봐드리면은 JP모간 서울, 모건 스탠리, 또한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의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물량을 덜어내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전부 팔지 않았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 값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다? 내가 이만큼이나 팔았는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파네? 그럼 다시 한번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앞전에도 어떤 종목이 바로 이 H중공이라고 하는 종목이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틀 연속으로 무섭게 쏟아져 나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받아주면서 5일선도 이탈되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상승을 견인했었던 그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퍽 하고 꺾여서 올라갔었던 게 정확하게 확인이 좀 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좀 팔았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만큼 매도 물량을 쏟아내진 않았었고, 어쨌든 간에 대한광통신은 지금 시가총액 2조 대비해가지고 얼마에 여러분들 280억 가까이의 지금 공매도까지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다시 한번 상승시켜서 그 위에 구간에서 팔고 떠나면서 위에서는 또 공매도 무섭게 쌓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언제든지 이런 급락도 발생할 수가 있는 롤러코스터인 그런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그럼 장대 한번 나오면 팔아야지라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자,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8월 5일날 이렇게 18%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준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세 분명하게도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매도 타점 잡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문자로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지금 보내두시면은 타점이 왔을 때 타점 안내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